딸 혼자 키우며 투명인간 취급받던 그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회장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단 3분 만에 회장 살렸더니 강남 빌딩 7채 500억 받은 충격 실화. 새벽 4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한그룹 본사 건물.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정문 옆 직원 출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김태수 52세. 이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15년째입니다.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태수는 지하 1층 직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사물함을 열자 빛바랜 청소복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입어온 이 옷에는 수없이 많은 때와 얼룩이 배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태수는 청소도구가 가득한 수레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32층 임원 전용층. 이곳은 대한그룹의 핵심 임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새벽마다 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임원들이 출근하기 전 그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에 말입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32층 남자 화장실은 일반 직원 화장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급 타일, 자동 센서 수도꼭지, 최고급 비누와 핸드크림. 태수는 변기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오전 6시 복도 청소를 마친 태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2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풍경은 그저 남의 세상일 뿐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대학생 딸 지혜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 21살, 경영학과 2학년. 태수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내는 지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태수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소방관이었던 그는 딸을 위해 안정적인 수입을 선택했고 이 건물 청소부가 됐습니다. 월급 185만 원. 거기서 월세 55만 원을 내고 나면 130만 원이 남았습니다. 딸의 등록금, 생활비, 책감. 빠듯했지만 태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임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청소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박철민 상무가 태수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수가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박 상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을 대하듯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태수는 이 건물에서 수천 번의 인사를 했지만 받은 인사는 10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지하 2층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로 붐비는 식당. 태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사람도 우리랑 같은 밥 먹네요. 그 말에 태수는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꾹 참고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친 태수는 다시 청소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1층부터 10층까지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오후 1시 7층 복도를 지나는데 신임 여직원과 마주쳤습니다. 태수가 비켜서려는 순간 그 여직원이 들고 있던 커피가 태수의 청소복에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가슴팍을 적셨습니다. 태수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만 확인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태수는 젖은 청소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갈아입을 여벌도 없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가서 물로 대충 닦고 나왔습니다. 오후 내내 젖은 옷으로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 젖은 옷은 금방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태수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딸 지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과제 발표 잘 끝냈어요. 저녁 꼭 드세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태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루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딸만 잘 크면 됐습니다. 자신이 무시당든 모욕당든 상관없었습니다. 지혜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삶. 15년째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태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태수는 어제와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32층 임원실 앞 복도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이건우 회장 73세가 오전 10시에 중요한 미팅을 위해 출근한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소 담당 팀장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김태수 씨, 오늘 회장님 오시니까 32층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청소해요.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 다 잘려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바닥, 벽면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오전 9시 임원들이 속속 출근했습니다. 회장이 오는 날이라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수는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철민 상무가 지나가다가 바닥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야, 여기 물 얼룩 있잖아. 청소를 이따위로 해? 태수가 급히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박 상무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물 얼룩이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지나가며 떨어뜨린 물방울인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태수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박 상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청소나 똑바로 해.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귀가 빨개졌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지하 2층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판을 받아 자리에 앉으려는데 평소 앉던 구석 자리에 누군가 가방을 올려놨습니다. 태수는 다른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 직원이 태수를 보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 매일 여기서 밥 먹던데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직원 식당인데. 옆에 있던 여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청소 아저씨 전용 식당 따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식판을 들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태수는 식당 가장 구석, 창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최대한 작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주변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주말 계획, 승진 이야기, 회식 약속을 나눴습니다. 태수에게는 그런 일상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딸과 저녁 먹고 딸 공부하는 거 지켜보고 뉴스 보다 잠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식판을 반납하려는데 신임 여직원이
태수와 부딪혔습니다. 어제 커피를 쏟았던 바로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은 태수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어제 일에 대한 사과도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 1시 태수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5층부터 20층까지 화장실 청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7층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변기 옆에 누군가 담배꽁초를 버려놨습니다. 화장실은 금연구역이었지만 가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장갑을 끼고 담배꽁초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깨끗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태수를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여기 냄새 왜 이래? 청소 안 하나? 태수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청소 중입니다. 남자 직원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몇 년을 일해도 이런 대우에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수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직원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태수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딸 지혜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든 돈을 세어봤습니다. 23,000원. 이번 주 생활비로 남은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월급날이었습니다. 185만 원을 받으면 월세 내고 지혜 용돈 주고 공과금 내고 나면 또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딸이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 4시 마지막 청소 구역인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는 대한그룹의 얼굴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태수는 이곳을 가장 조심스럽게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 아마 거래처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황급히 비켜서며 청소 도구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 보니 물통이 넘어지면서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님들 오시는데. 태수가 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태수에게 쏠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에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둘러 바닥을 닦고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빨리 움직였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태수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모욕, 무시, 냉대.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딸을 위해 그리고 내일을 위해 오늘도 버텨냈다는 것을. 건물을 나서는 태수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태수는 32층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임원들이 회의 중이었고 복도에는 태수 혼자뿐이었습니다. 태수는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태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3명의 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노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슴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태수가 주변 임원들을 돌아봤습니다. 119 부르셨어요?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전화했습니다. 오고 있대요. 태수는 노인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했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20년 전 소방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심폐소생술이 생각났습니다. 태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노인을 돕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119가 오려면 최소 5분은 걸립니다. 지금 안 하면 위험합니다. 태수가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소복 상의를 벗어던졌습니다. 한 임원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함부로 건드리면 어떡해? 태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분 지금 심장이 멈추고 있어요. 가만히 두면 돌아가십니다. 태수는 노인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가슴 중앙에 올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 2, 3, 4, 5. 규칙적으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20년 전 배운 대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힘으로 눌렀습니다. 30번을 세고 나서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2번의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1, 2, 3, 4, 5. 태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팔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압박했습니다. 주변 임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지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30번 압박, 2번 호흡. 30번 압박, 2번 호흡. 반복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태수는 더 힘을 주어 압박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2분 47초. 갑자기 노인이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컥. 노인의 눈이 살짝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손을 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고마.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비켜주세요. 태수가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심폐소생술 하신 분이에요? 네. 몇 분 하셨어요? 약 3분 정도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분 살리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노인은 들것에 실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태수를 둘러쌌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느 부서야?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청소부입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부가 심폐소생술을?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의 소방관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박철민 상무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박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상무가 태수에게 다가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수가 놀라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멈춰서 심폐소생술을. 박 상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회장님 몸을 건드려?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태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살렸다고 했지만 박 상무의 말을 들으니 불안했습니다. 박 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장 인사팀 가서 대기해. 징계 들어갈 거야.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임원이 박 상무를 말렸습니다. 박 상무님, 그래도 이 사람이 회장님을 살렸는데요. 박 상무가 코웃음 쳤습니다. 살렸는지 어떻게 알아? 오히려 악화시켰을 수도 있잖아.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징계라니.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인사팀 앞 복도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무 연락도 없이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태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딸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잘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15년 동안 지켜온 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밤새 태수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짚어봤습니다. 쓰러진 노인, 심폐소생술, 박상무의 호통,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항상 약자였습니다. 새벽 3시 결국 잠들지 못한 태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만약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하지? 딸 등록금은? 월세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52세의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태수는 지갑에서 딸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지혜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아빠가 너 제대로 못 키울지도 몰라.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토요일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출근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연락이 없는 이상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지혜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토요일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태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의실로 가는 길, 태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을까?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했을까?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태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2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토요일이라 임원들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어제 그 노인이 쓰러졌던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바닥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청소한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태수는 어제를 떠올렸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던 노인,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던 모습. 태수는 그 순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회장이든 청소부든 사람의 목숨은 똑같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태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상황이 온다 해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복도가 넓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걸레질을 하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소방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태수는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어 갇힌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형 화재 현장에서 태수는 무너지는 건물에 갇힌 어린 여자아이를 구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 아이를 품에 안고 탈출했습니다. 그 아이는 5살이었습니다. 태수의 딸 지혜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아이를 구한 후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혜가 저 상황이었다면 누군가 목숨 걸고 구해줬을까? 그 생각에 태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군가의 딸을, 누군가의 아들을 구하는 일. 그것이 소방관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사고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투입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소방관을 그만뒀습니다. 37세의 나이에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였습니다. 태수는 혼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여러 일을 전전하다 이 건물 청소부가 됐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딸을 키우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소방관에서 청소부로 사람을 구하던 사람이 바닥을 닦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그 순간 쓰러진 노인을 봤을 때 태수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0년 전 소방관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청소부라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수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전 10시 청소를 마친 태수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태수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만약 잘린다면? 그럼 다른 일을 찾으면 됐습니다. 52세지만 아직 일할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 미안하지만 아빠는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게 잘못입니까? 그게 징계 사유입니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일 준비는 됐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토요일인데 출근하셨어요? 몸 조심하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태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혜야, 아빠는 괜찮아. 내가 있어서 아빠는 힘이 나. 태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저녁 같이 먹자. 아빠도 사랑해.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태수는 옷을 갈아입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오늘은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떨렸던 손은 이제 진정됐습니다.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태수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주말 동안 인사팀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냥 넘어간 걸까? 아니면 월요일에 연락이 올까? 불안한 마음으로 탈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 오전 9시에 인사팀으로 오세요.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왔습니다. 징계 통보일 것입니다.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50분, 태수는 32층 인사팀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중년의 여자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태수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회장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인 자격증이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옛날에 소방관이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위중했는데 만약 심폐소생술이 잘못됐다면 큰 문제가 될 뻔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회장님이 무사히 회복하셨어요. 병원에서 이틀 입원하시고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살아나셨습니까? 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심폐소생술을 빨리 해서 살았대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래요.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인이 무사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박철민 상무님이 징계를 요청하셨어요. 청소부 주제에 회장님 몸을 함부로 건드렸다고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려고. 알아요. 하지만 회사 규정상 문제가 있어요. 김태수 씨는 청소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에요. 응급처치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에요. 태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규정 위반이라니.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단 대기 발령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요. 그때 최종 결정이 날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온 태수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사용한 이 공간. 이제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여분의 양말, 손톱깎이, 딸이 그려준 그림.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청소복을 벗어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태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직 오전 10시도 안 된 시각. 이렇게 일찍 퇴근하는 건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지혜는 학교에 갔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금요일까지 나흘. 그 나흘 동안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3만 4천 원.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다음 월급은 다음 주 화요일. 하지만 잘리면 월급도 없을 것입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6시 딸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태수는 딸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 그래.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네요.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아빠가 해주는 김치찌개요. 태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묵은 김치를 꺼냈습니다. 돼지고기는 없었지만 참치캔으로 대신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지혜는 방에서 공부했습니다. 태수는 끓는 김치찌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일자리를 잃으면 지혜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저녁을 먹으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세상에는 옳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하셨어요. 태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순수한 눈으로 태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옳은 일이 가장 중요해. 그 순간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집에서 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TV도 봤습니다. 지혜는 아빠가 쉬는 게 신기한지 계속 웃었습니다. 아빠, 매일 이렇게 쉬면 좋겠어요.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목요일 밤 태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일이면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태수는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빌고 싶었습니다. 제발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딸 등록금만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수는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15년 전 면접 볼 때 입었던 양복. 조금 작아졌지만 참고 입었습니다. 오전 9시 대한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32층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긴 테이블에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철민 상무도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임원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지난 금요일 회장님이 심정지로 쓰러지셨을 때 무단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70대 노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노인을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쓰러졌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대한그룹 이건우 회장이었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박철민 상무가 황급히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건우 회장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꼭 참석해야 할 회의라서 왔네. 회장이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모든 임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만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린 사람이요?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뭐요? 김태수입니다. 나이는 52입니다.
회장이 태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소. 박철민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규정상 문제가. 회장이 박 상무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박 상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박 상무가 움찔했습니다. 그게 청소부가 회장님께 함부로. 회장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청소부가 어쩌고 하는 게 중요하오? 사람 목숨이 먼저요? 아니면 신분이 먼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살렸소. 주변 임원들은 다 겁먹어서 손도 못 대는데 이 사람만 용기 내서 나를 구했단 말이오. 회장이 태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소방관 출신이라고 들었소? 예, 20년 전에 소방관이었습니다. 왜 그만뒀소? 허리를 다쳐서 현장 투입이 어려워졌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군. 예.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상무, 징계위원회는 여기서 끝이요. 이 사람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마시오. 박상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오? 징계 없소? 오히려 포상을 해야 할 사람이요. 박상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인사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 이 사람 인사 기록 가져오시오. 인사팀장이 노트북을 열어 태수의 기록을 꺼냈습니다. 김태수 씨, 15년 근속, 청소부, 지각 결근 없음, 징계사항 없음, 성실 근무 직원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이나 묵묵히 일했군. 월급은 얼마요? 185만 원입니다. 회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15년을 일했는데 185만 원? 그것도 서울에서?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청소용역 업체 소속이라 직접 고용이 아닙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 우리 회사가 사람을 이렇게 대했구먼. 회장이 태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가족은 있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생입니다. 아내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혼자 딸을 키웠구먼. 쉽지 않았겠소. 태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 월요일까지 준비하시오. 내가 할 일이 있소. 무슨 일이십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거요. 회장이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태수 씨,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사 대강당으로 오시오. 꼭 와야 하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철민 상무가 태수를 지나치며 째려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일단 징계는 면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말요? 다행이다, 아빠. 그날 저녁 태수와 지혜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비싸지 않은 중국집이었지만 둘 다 행복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오전 9시 30분 태수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15년 동안 입었던 이 옷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가 되기 전 태수는 1층 대강당으로 갔습니다. 강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전 직원회의 준비 중이에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경비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김태수 씨시군요. 들어가세요. 강당 안으로 들어가자 수백 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수는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자신이 여기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강당 불이 꺼지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나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전 직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우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회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태수는 멀리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구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죽이며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은인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강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어디 계십니까? 무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태수가 누구지? 어느 부서지? 태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통로를 걸어 무대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태수에게 쏠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남자가 무대로 올라가는 모습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가 무대에 올라서자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살린 김태수 씨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로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우리 회사 청소부입니다. 15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분입니다. 강당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청소부? 청소부가 회장을 살렸다고?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빚을 졌습니다. 목숨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태수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회장이 청소부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에 모두 숨죽였습니다. 태수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고개 드십시오. 하지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무대 옆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정직한 사람, 거짓된 사람, 정말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위도 재산도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의 진심,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장이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저를 구할 때 제가 회장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어가니까 구한 겁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주변 임원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쓰러졌을 때 다들 겁먹어서 손도 못 댔습니다. 오히려 청소부가 건드리면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 강당 안임원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철민 상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태수 씨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2분의 3분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들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받아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태수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회장이 태수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꼭 받으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태수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로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강남 소재 빌딩 7채의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7채? 그게 얼마야?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가 총 500억 원 상당입니다. 오늘부터 이 빌딩들은 김태수 씨 것입니다. 강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500억? 청소부에게? 말도 안 돼. 태수는 봉투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저는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이런 큰 돈은. 회장이 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김태수 씨, 당신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목숨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이 마이크로 말했습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있고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회장이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짧은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활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십시오.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 은인입니다. 회장이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더니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국 전 직원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태수는 그 박수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던 시간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태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편히 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태수를 향해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존댓말을 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존경합니다. 태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강당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태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빌딩 소유권 이전 서류 7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역삼동, 논현동. 모두 비싼 지역의 빌딩들이었습니다. 태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손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185만 원의 월급으로 살았던 자신이 이제 500억의 빌딩 주인이 됐습니다. 태수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목을 막았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좋은 일이야. 정말 좋은 일이야. 태수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청소부가 회장을 살렸다. 그리고 500억을 받았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태수는 32층 청소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철민 상무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태수를 보는 순간 박 상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박 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이제 500억의 빌딩 주인이었습니다. 박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상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수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상무님, 왜 이러십니까? 박 상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없어서 김태수 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박 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징계하려 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태수는 박 상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박 상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앞으로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오늘은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돈의 힘이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상무님,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어제도 청소부였고 오늘도 청소부입니다. 박 상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김태수 씨는 태수가 박 상무의 말을 끊었습니다. 빌딩을 받았다고 제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을 닦는 사람입니다. 박 상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태수는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태수는 지하 2층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사람들이 태수를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500억 받은 청소부래. 대박이다. 인생 역전이네. 태수는 평소 앉던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임 여직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커피를 쏟았던 바로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태수가 다른 자리로 가려는데 여직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태수가 돌아봤습니다.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커피 쏟았을 때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직원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여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태수는 여직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시면 됩니다. 태수가 식판을 들고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태수는 1층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회장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태수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김태수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청소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00억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청소를 합니까?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청소부입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두십시오. 빌딩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바쁠 텐데요.
태수가 걸레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15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제 정체성입니다. 돈을 받았다고 그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회장이 태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이시군요. 회장이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혜가 달려와 태수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회장님 살린 거 맞아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그리고 빌딩도 받았다고요? 태수가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 서류야. 지혜가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대박. 진짜예요? 태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 생활비 걱정도 안 해도 돼. 지혜가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람을 살린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그 말에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도 내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태수와 지혜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평소 가던 동네 고깃집이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며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회사 그만두실 거예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계속 다닐 거야. 왜요? 이제 돈 걱정 없잖아요. 태수가 고개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는 일하는 게 좋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좋아. 청소도 중요한 일이야. 지혜가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빠다. 태수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태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15년 동안 입었던 이 옷. 여전히 편했습니다. 32층으로 올라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임원들이 태수에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수 씨, 안녕하십니까? 태수는 고개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태수가 아니라 500억을 보고 인사하는 것이라는 걸.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김태수 씨, 존경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을 받고도 계속 일하시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김태수 씨처럼 살고 싶습니다.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의 빌딩 7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 중요한 건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것, 옳은 일을 했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하늘에서 아내가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보.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근길, 태수는 빌딩 한 채를 방문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7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입구에 서서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이게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태수에게 진짜 보물은 집에서 기다리는 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합니다. 어제까지 무시당하던 사람이 오늘은 존경받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돈이 인생을 바꿨지만 태수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회사 다녀오셨어요?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 지혜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자랑스러워요. 돈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아빠가요. 태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날 밤 태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0억을 받았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 이 순간.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태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수는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일하냐고. 태수는 답했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렇게 태수는 계속 일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의미 때문에. 15년 전 소방관에서 청소부가 됐을 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억의 빌딩 주인이 됐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묵묵히, 꾸준히, 진실하게. 그게 김태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